틱탁틱탁 현란한 입담의 환상 드리블. 오늘 이 뉴스를 주목하라. 이슈 티키타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핫이슈, 뜨거운 이슈, 더 뜨겁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코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홍코너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비대위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의원님. 네, 뭐 첫 번째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네. 아마도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양한데 네. 일단은 대선의 시작 출발점 치고는 괜찮았다라고 하는 평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보여줄 수 있는 윤 전 총장의 시간이 시작된 건데 사실 정치의 몸을 한 번도 담아보지 않았던 검찰총장 출신의 새로운 신고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예요. 이제 네. 이제 1일. 그 신고식에서 일단은 국민들 보시기에 과거의 반기문 전 총장처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일단 연설문 자체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피력했고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던 기자회견 과정 속에서는 아직은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언어의 사용 등에 있어서 정치인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차곡차곡 쌓아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였고요.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맹탕 기자회견이었다, 한마디로. 맹탕이요? 맹탕. 아니 근데 워딩은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워딩만 셌어요. 아니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 국회 연설 2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 와서 막 비판했잖아요.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부동산 문제, 뭐 포퓰리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그대로 갖다 놨어. 네. 다른 게 없어요. 새로운 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전 총장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기존 정치하고 다르게. 근데 뭐가 달라졌나요? 제가 볼 때 어제 모습 보면서 이게 무슨 기존 정치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독재 전제 정권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약탈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 총장을 그만두시고 사람을 많이 만나신다고 하는데 저기 태극기 집회나 조선일보 분들만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표현이 조금 과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 각자의 해석들이 좀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눈에 제일 띄었던 조간신문의 첫 번째 모습이 동아일보의 신문 기사였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에서 민주화와 산업화 세력과 함께 모두 다 같이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연설문 15분 정도 되는 내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실정들을 비판하는 조금 더 수위가 높은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수위가 높은 언어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더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한 길에 힘을 보태달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맹탕이니 아니면 과거를 회귀하는 듯한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냥 교과서적 얘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 힘을 합치자.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새로울 게 뭐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나오면서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하지 우리가 힘을 분산시키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감이 맞느냐. 그 질문도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대통령 하려고 했냐. 왜 윤석열이 꼭 돼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보다 두루뭉실하게 대답을 꼭 했어요. 그리고 경제 문제나 주택 문제도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대답만 해서 구체적 대안들이 없었다는 점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맹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알맹이가 없이 그냥 일반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면 윤석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만 좀 윤석열 총장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제 있었던 내용 중에 주택 정책과 경제 정책 실질적인 모든 것들을 윤 전 총장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직 캠프도 구성이 안 됐고 사람도 구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격적인 정책을 짰을 때 어제 했던 얘기들과 조금 어긋나는 얘기들이 있으면 엄청난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정치를 하겠다는 거시적인 선언문 정도였으면 아마 그게 이제 윤 전 총장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거고요. 구체적인 강론들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대통령 선거가 길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참모진이 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책들이 없다 그러면 아마 교수님의 비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격한 비판
언어를 썼고 거기에다가 꼭 윤석열 필요는 없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국민의힘하고 정치 철학이 똑같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국민의힘 쪽에 굉장히 구애의 메시지를 답지 않게 던졌구나. 이게 좀 귀여운 척하면서 도리도리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하고 호텔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나 윤석열 선언 안 봤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또 이게 또 한마디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오후 1시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오후 1시, 2시 정도가 김종인 위원장이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점심 먹고.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맞긴 한데 세상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을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엇갈려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솔직한 화법으로 세상에 얘기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으로 보는데 네. 여기서 만약에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언어를 얘기하거나 했으면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겁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최대한 우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나는 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다고 일단 끊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거는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얘기겠죠.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스타트였을 뿐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있게 되는 가능성에 문을 열어놨다 정도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섭섭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섭섭함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아직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자회견을 안 보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없죠. 윤 전 총장이 정말 대권 후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김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확신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김 비대위원장께서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또 다른 최재형 감사원장 예컨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다양한 후보들에 대해서 본인이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고요. 윤 전 총장 하나만을 보고는 갈 수 없다.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파일 문제도 그렇고 이제 이분이 국민의힘이든 아무튼 어디든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홍준표 의원께서는 더 지금 검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외 없이 적용이 돼야죠. 네. 이 검증으로 계속되는 얘기들이 오가는 순간 오히려 윤 전 총장 측에는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주자에 대해서 계속 검증하자 가는 순간 다른 주자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윤석열 전 총장만 보일 수 있거든요. 지난날 엑스파일 가지고 얼마나 큰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 엑스파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묻는 기자들의 질문들이 마땅치 않았고 일부 기자의 질문이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엑스파일 등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마타도어에 대해서 오늘 처음으로 윤 전 총장의 부인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 새빨간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부정적인 네거티브 요소로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그게 이제 윤 전 총장을 키워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서 김종인 위원장 얘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한마디만 덧붙이면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안 만났으니까. 네. 사람은 만나야 확신이 생기죠. 안 만나주잖아요. 안 만나준 것이 아니라 만나준 제가 거잖아.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언젠가 만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때가 안 올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오늘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줄린가 아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검증이 되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이 떠들고 있고 한간에 떠들고 있으니 인터뷰를 하신 것 같고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잠재적인 대권의 이제 경쟁 대상자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당에서 검증하는 것도 정말 세지만 당내 경선할 때 검증하는 것도 엄청나게 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두 경선 후보 그러니까요. 거의 그냥 다시 만날 수 없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멀어진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을 타겟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들이고 상승시키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민주당 내부에 그렇죠. 후보들 간에 참 검증이 더 어려울 거리요. 이슈 티키타카는 6시에 이어갈까요? 예.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올해 9살인 지혜는 벌써 이별의 아픔이 뭔지 알아버렸습니다.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빠가 한 달 전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혜한테 남은 가족은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와 면역 개 이상으로 루푸스 진단을 받은 엄마뿐인데요. 일찍 철이 들어버린 지혜는 고사리 손으로 집안일을 도우려고 애쓰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막막한 일상을 버티고 있는 지혜네 가족들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강원도 홍천과 횡성, 원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낮 기온이 더 올라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연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 소나기 특성상 국지성이 있는 데다가 시점이 정확치 않아서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온이 치솟는 낮부터 밤 사이에 오겠고요.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습니다. 이를테면 서울 성북에는 62mm의 비가 내리는 상황입니다. 이 서쪽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상층 찬 공기와 섞여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시점이 바로 그 오후가 되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하천 계곡물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제주도 서부 산지 쪽에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양이 5에서 5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밤까지는 중서부와 호남, 경상권 서부 내륙으로 5에서 5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전,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9.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이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기소됐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오늘 백 전 장관과 최 전 비서관, 정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7월 7일까지 일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7월 1일 0시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465명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청와대는 내일 오전 임시국무회의에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추가 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도마 위에 오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삐걱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내부 공익 제보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건축물 철거부터 기반시설 설치까지 갖은 계약 과정에서 조합이 공사비를 빼돌렸다고 증언하며 공사비 부풀리기, 실체 없는 계약, 공무원 유착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최진봉 김병민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 다른 뉴스가 나갈 때 저 안에서 스튜디오에서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하시죠?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김병민이 그대로 한다면 큰일 납니다. 정치사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날까요? 네, 뒤집어집니다. 제가 주진우 기자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2353님께서 새빨간 거짓말 이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새빨간 뭐죠? 한 사람 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네, 그렇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아까 말했듯이 교수님. 네.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쪽에 정치 철학 얘기를 하면서 쑥 던졌어요. 네, 그랬죠. 국민의힘 정치 철학이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시키는 게 국민의힘 정치 철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얘기를 세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입당도 빨리 할까요? 8월에 버스에. 아니요. 전혀.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다리기예요, 줄다리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의도나 생각이 같다 이면은요. 일부러 세게 던졌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국민의힘한테 뭔가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 이게 윤석열이 들어올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아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해버렸으면 아예 포기하고 윤 전 총장을 고려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윤 전 총장이 색깔도 같다 그러지. 그 국민의힘 의원들 막 20여 명이 갔잖아요. 거기 또 가서 사진도 찍고 막 악수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이건 결국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던지고 있는데 거기에 화답을 한 거예요. 일정 부분. 다만 입당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선을 긋는 거거든요. 이유는 본인이 입당을 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봐요. 최우선 고민. 그렇죠. 그 상황에서 본다면 윤 전 총장은 세력도 없고 지금 현재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더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들어가서 경선을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는 본인한테 불리한 환경이 될 거라고 본인은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보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경선이나 아니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본인에 대한 유불리가 아니에요. 진영에 대한 유불리지.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걱정하실 일은 없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같다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유의 가치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제가 바꿨잖아요. 그때 제 첫 번째 정책은 어떤 게 기회의 나라 공정한 대한민국. 기회와 공정은 윤 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이 같으면 들어가면 되지 왜 안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당장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있습니까? 없죠. 같이 하는 사람이 없죠. 없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들어가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실망했던 진보진영 인사 중에 윤 전 총장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남 지역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적지 않게 나와요. 적지 않게가 아니라 과거 보수정당으로는 보지 못했던 지지율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혈혈단식 국민의힘에 딱 들어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손을 잡고 거기에 갇히는 순간 외연확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선언하고 함께 손을 잡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캠프에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이 기대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손을 넓게 힘을 합친 다음에 그 힘으로 국민의힘이 쭉 밀고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야권으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확실하고 더 크고 더 넓게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기의 문제일 뿐 어느 정도 순간에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정강책 만들어서 그걸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런 자유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볼 때 국민의힘과 정치원이 같다 이 말에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태극기 부대하고도 같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병민 전 비대위원처럼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많이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미지는 일정 부분
정형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확 씌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총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본인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죠. 고려 대상으로 놓고 봐달라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물론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나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김병민 의원도 비슷하죠? 늦게 들어올 것 같죠? 최대한 시기는 조금 늦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는 순간순간 타이밍에 맞춰서 국민들의 관심을 쫙 끌어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국민의 관심이 되겠습니까? 그때 순간에 맞는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 서둘러 입당하는 순간 오히려 국민의힘에도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컨벤션 효과라는 게 다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길게 끌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죽창가 영상을 다시 올렸어요. 이게 어제 윤 전 총장의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졌고 2년 편향적인 죽창가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얘기했는데 한일 관계가 지금 좀 나빠요. 열악한 거는 맞는데 이거를 죽창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그 한일 관계 수교 이후 가장 열악해졌다 맞는 현상인데 이 이유가 원인이 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일본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아베라고 하는 사람 그 또 지금 이제 스가 이런 분들이 우익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독도 문제라든지 또는 뭐 위안부 할머님들 문제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문제 이런 문제 가지고 논란을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본 취재 가서 네. 제일교포분이나 한국식당 하는 분들한테 한일 관계가 언제부터 나빠졌습니까? 다 얘기하면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독도를 방문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일왕에게 좀 폄훼하는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나빠진 거는 맞잖아요. 그때 나빠졌던 수준과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던 것들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과거에 잘못했던 한 장면을 가지고 그게 모든 것들을 결정짓다가 이게 좀 어려워. 거기부터 묶고 더블로 가네요. 일단은 제가 중요한 건 어제 윤 총장이 언어를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죽창가를 끄집어낸 거죠. 저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관계에서 제일 아쉬운 게 이런 겁니다. 잘한 부분들과 잘못된 부분들을 나눠야 되는데 정작 중요하게 얘기할 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가장 세게 얘기할 때가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외교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으니까 여기 대해서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정작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 될 때는 하지 못하고 국내 정치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고 있어요. 국내 정치 속에서 근거도 없이 과거 이런 말을.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대일 관계를 굉장히 악화시켰던 때랑 비교해 보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국내 정치랑 연결진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그게 가지게 됩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이 자기들 일본 국내 정치 지금 스가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건 그건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지율이 떨어진지 아시잖아요. 지금 올림픽 문제 때문에도 스가의 그 지금 지지율이 엄청나게 악화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베든 스가든 본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일 관계를 악화하고 일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칫 정치 쟁점화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국내적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대결 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는 가능한 한 협상하고 합의하려고 하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는 이거는 사법의 문제인 거지 이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 정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이 판결은 나왔으니 이 판결에 대해서 양국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면 해결방을 찾아보다 몇 번을 노력을 했어요. 몇 가지 안도 제시했고 3가지 안을. 일본 절대로 안 받습니다. 이거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나라가 그들 나라의 그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마치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외교 문제와 이 문제는 분리시켜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건데 일본이 자꾸 이걸 정치 문제 외교 문제를 연결시켜 가지고 자꾸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 잘못한 거는 맞고 하지만 이쯤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윤미향 아니겠습니까? 왜 또 거기서 또 윤미향으로 가요? 케이스 윤미향원이니까 이런 거로 대변되는 모습들의 상징이 딱 갖춰지게 되면 야 이거 정치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김병민의 단독 드롭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휘슬이 울려가지고 오늘 게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584님께서 윤석열 일본과의 관계까지는 과외 공부를 아직 다 못해서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아직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 나눴는데 대권 열차 출발한 민주당 후보들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슈 티키타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최진봉 김병민 최진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